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장중 브이로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지금 이제 10시 좀 넘어갔는데,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전체적인 그 한 주 동안에 흘러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예측을 하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로 기관 외에는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나 이런 걸 좀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월요일날 그랬다고 한 주 내내 그런다는 법은 없긴 한데, 오늘 딱 이제 보이는 건 뭐냐면 반도체 약간 2차 전지 이런 쪽은 조금 기관이나 외인이나 좀 매도를 좀 하는 편이고, 오늘 보면은 H&M 이런 것도 있지만 조선 운송 쪽이죠. 자, 운송 관련된 거 그리고 화학 쪽이 조금 매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화학 종목들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또 운송 쪽 그런 쪽도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화학 쪽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은 이 업종별로 보시면은 대형주 오늘 조금 움직이는데, 그 중에 화학, 네, 화학이 상당히 조금 잘 움직이고 있죠. 기관은 전기전자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운수 창고 쪽을 지금 선호해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은 이제 H&M 이런 데도 있고, 네. 자, 여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수량이랑 금액이랑은 조금 약간 달라요. 왜냐면 10만원짜리 10주면 100만원이잖아요. 그쵸? 1000원짜리 100주 해봐야 1000원짜리 100주에 1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가격을 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이걸 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는 좀 금액을 많이 봐요. 네. 기관 오늘 전기전자 쪽은 조금 보네요. 기관 쪽이.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도 굳이 그쪽 들어갈 거, 전자, 요즘 LG전자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LG전자가 보면은 차트 흐름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서 자리 잡고 가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5일선 지켜내는 게 있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LG전자 저도 되게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움직임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악성 레포트 나왔던 애들, 그런 것들이 좀 잘 가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드디어 이제 또 이렇게 60선을 이렇게 돌파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악성 레포트 나오면서 여기서 쭉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그 레포트는 결국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회복을 했죠. 올라와갖고 60선 올라왔고, 일단 위에 이제 120선 워낙 두꺼우니까 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20선 이제 88만원 부근에 있는데, 88만원까지 욕심 안 내더라도 전에 한번 이제 폭락을 했었던데, 한 87만 5천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석유화학 정보 잘 가니까 얘도 또 잘 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주 대체적으로 조금 주춤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삼성 SDI도 오늘 상승한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조정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워낙에 상승 여러 개 계속 있는 데고 앞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하면서 심리 자체가 좀 너무 이제 과열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고, 얘가 만약에 71만원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땡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72만원 선에서 지금 지지라인 형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땡큐라는 거는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2차전지 조정을 받으면서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소량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차트 모양은 상방은 조금 닫고 하방이 약간 열려있는 듯한, 열려있는다기보다 지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72만원에서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급하게 말고,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갖잖아요. 항상 내가 안 샀는데 가면 어떡하지. 비매수자의 저주라 그러나요? 어쨌든 사도 불안하고 안 사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안 샀는데 날아가면 어떡할까. 이제 그러신 분들은 오늘 소량으로 72만원 부근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분할로.
네. 그래야 내려오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평단이 낮아지니까.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까 LG전자 말씀드렸고, 특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DLENC예요. 최근에 그 방송 증권 채널들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입에 침이 튀도록 DLENC 많이 했죠. 이제 건설사는 디벨로퍼로 가야 된다. 디벨로퍼에서 가장 많이 사업하는 게 어디냐, DLENC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던 건데, 뭐 최근 상승은 많이 했어요. 상승은 많이 했는데,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점 조정 시그널이 나올 때, 이때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정받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매수 접근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리딩은 아닙니다. 그냥 분석입니다. 종목 분석.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한컴 MDS 제가 별도 영상으로 했고, 이 영상은 아마 장 끝나고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건 제가 진짜 매매했던 종목이라 장중에 하면 안 돼서, 네, 장 끝나고 이제 할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추세상 제가 이제 했던 시나리오하고는 조금 어긋나서, 뭐, 단기간 고수익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전략 매도를 한 상태예요. 한 상태고, 그거는 뭐, 장 후반에 올라가도록 영상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샀는지, 그리고 왜 매도를 했는지, 이거는 장 끝나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매수 종목 중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자, 이제부터 슬슬 자동차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것 같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은, 지금 아직은 이제 중기적으로 20선을 놓고 지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얘가 뭐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더라도 한 요 정도? 왜 안 움직이죠? 미래에서 대우가 조금 안 좋아요. 자, 이 정도 선, 한 87,000원, 요 정도로 지지 라인으로 잡고, 물론 여기보다 한 10% 아래 정도 있는데, 10% 더 되나요? 이제 87,000원이니까 얼마죠? 22,000원 차이니까, 한 20 몇 프로 되네요. 좀 갭은 있는데, 뭐, 이 라인 안에서 지지를만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박스로 갈 수 있는 상태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박스권. 그만큼 박스권은 되게 중요해요. 종목을 매매할 때. 자, 박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탄탄하게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고, 특히 여름 지나고 하반기 가면서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현대차 좀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으로 아직은 천정이 닫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방을 갖다가 좀 한번 체크를 했잖아요. 물량을 털어보고 체크한 상태면, 뭐 오늘 같은 날 얘가 뭐 많이 떨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선, 뭐 여기에다 마이너선 걸어 놓고, 저기 얼마죠? 235,000원. 네, 갭 많이 차이 안 나죠? 235,000원, 5,500원이죠? 5,500원 부분에다가 탈출, 그냥 여기 지지선, 마지막 지지선을 보고, 뭐 약간씩 분할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위에 한 24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얘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뭐 하나그룹이 좀 잘 가요. 하나그룹, 잠시만요. 네, 목이 좀 매서 물을 한 잔 좀 마셨습니다. 하나그룹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에서 이제 차세대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우주항공, 항공우주 쪽, 그러니까 우주 사업 쪽을 좀 하겠다 하면서 많이 했죠. 비추로시스인가요? 비추로테크인가요? 그쪽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그쪽도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도 하고 하면서 사업 박차를 가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이제 고점이었죠. 전 고점 천정 부분 닫혀 있었는데 5만원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5만원 지지하는 거 보는 겁니다. 52,000원 보다는 5만원 지지하나. 거래량이 지금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에요. 오늘 보면 외국인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금투는 거의 빠졌고, 연기금, 금투는 이제 장 종료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외인들 지금 매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장중 체크니까 추정치입니다.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고, 매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어제 오늘 상당히 매수 많이 하는데, 일단 얘는 외인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공매도량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지금 뭐 항공우주 쪽 관련해서 한화에서 주력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좀 움직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한화기업에서 항상 그거 보시면 돼요. 2세, 그러니까 2세나 3세로 증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너 경영이 넘겨갈 때, 오너들이 이제 그 아들이나 자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넘겨갈 때 주력 사업을 뭘로 보느냐, 또는 계열사 분리를 할 때 LX 그룹이 있었죠. 주력을 뭘로 하느냐, 그런 거 잘 보시면 거기 돈이 있어요. 네,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 왜냐면 그 2세가 됐던 3세가 됐던 그 사람들 실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물려받을 만해,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갑자기 발음이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잘 가요. 예,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또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팁입니다. 팁. 분리될 때 또는 증여될 때, 오너가 바뀔 때, 이럴 때 과연 주력을 뭐냐 맨날 얘기해요. 하나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력으로 하겠다. 네, 그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도 저는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움직여 갖고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주력으로 좀 많이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그룹 내에서도 하나 시스템이 되게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60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8,000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속 상승을 가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머리를 그리느냐를 봐야죠. 그래서 18,000원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60선만 안 깨지면 위에서 이제 좀 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한 19,000원, 한 400원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네, 한 19,4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그룹 되게 움직임이 좋아요. 하나 쪽이. 네, 하나그룹 쪽이 움직임이 괜찮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조정 이제 아까보다 조금 올랐네요. 좀 내려오다가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조정폭이 나와준다면 매수하기 좋죠. 마찬가지로 LX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괜찮은 그룹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뭐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은 종목 발굴할 때도 여기는 이렇구나, 여기 주력은 이거지, 이런 걸 이제 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너무 슈팅해서 올라갔네, 그러면요 그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물릴 확률이 높잖아요. 이미 올라간 거는 그 다음에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접근하지 않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LIG 넥스원, 또는 특이 종목인데, 한컴 쪽이 요즘 보면 미래산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컴 쪽을 좀 사고 싶은데, 한컴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장돼서 살만한 건 한컴 MDS 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한컴 MDS는 거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중이라 제가 매매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수급을만 말씀드리면 한컴 같은 경우에 기관이 거의 참여를 안 해요. 외인들 조금 있었지만 거의 개인 중심이라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고 작전주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때는 참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조용할 때 하면 좋아요. 어쨌든 한컴그룹이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LIG 넥선 하면 우리나라 방산에서는 워낙에 뭐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한컴하고 착용형 로봇, 그러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이제 SF 영화에 나왔던 게 현실이 되는 건데, 착용형 로봇을 한다 그러면서 20선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시세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43,000원, 44,000원보다 3,0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지지받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제 45,000원 돌파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죠. 관건인데, LIG 하반기 사업도 그렇고 되게 괜찮아 보여요. 예, 괜찮기 때문에 약간만 내려온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45,000원 부근 직전에서 분할 매도하시고, 돌파하면은 또 일부 그러니까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이제 한 7, 8,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을 챙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간대, 그러니까 난 무조건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지고 있을래, 이러면요 뭐 어려워요. 왜냐면 추세상 그렇지만 언제 어떤 뭐 대외적인 요건이나 또 어떤 악재나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특정 지점에서는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 종목으로 LIG 넥스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요 잠깐 치울게요. 네, 지금 뭐 시장 분석 같은 경우 하실 때 그 얘는 이제 국방이잖아요. 시장 분석할 때 다 찾아보기 어려우시니까 이런데 보면 IR 자료 보면 다 있어요. 앞으로 추세가 방위력 개선비, 국방비가 얼마큼 늘 것 같다. CAGR이 얼마큼 늘어난다. 예, 성장률이 이렇게 될 것 같다. 67조 원 시장이 뭐 이렇게 크잖아요. 시장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 체제 주주는 LIG고 뭐 해외 사업하고 있다.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이걸 갖고 조사를 해보면은 또 다 나오거든요. 실적들. 매출 1조 6천억. 오우, 뭐 잘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 개발도 지금 잘 해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은 뭐냐, 상품이 좋아야지 또 팔잖아요. 그래서 국방 쪽에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투자가 아니라 그냥 국방 관련돼서 무기나 이런 거 설명하고 해외에서 뭐 이름 날리는 그런 무슨 한국 무기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국방 쪽에 재미삼아 만들어진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해외에서 이런 장비들이 얼마만큼 선호를 받느냐, 특히 우리나라 자주포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어뢰도 그렇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얘네 제품이 해외에도 많이 먹히겠다 이런 걸 이제 찾아보시면 사업의 이제 확장성이나 성장성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력 증강 로봇이거든요. 여기 자, 요런 거 관련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그 특수 무기 체제 그리고 뭐 현대전 관련해서 V나 이런 걸 이제 점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매출이 전체에 비해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288억, 그리고 점점 미래 사업으로, 여기 미래 사업이잖아요.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어쨌든 지금 한컴 쪽하고 시작을 하는 저런 무기 사업이 나중에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도 보면요,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주당 현금 배당금 보면은 940원에서 좀 주는데, 뭐 이때는 좀 안 나왔네요. 이때는 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주면 900원, 못 줘도 500원. 네,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와야 이제 배당을 하는데, 배당 성향이라는 거 돈 번 거에서 주는 거거든요. 얘는 뭐 400%니까 좀 오버를 했죠. 오버 쳤죠. 이거밖에 안 벌었는데 뭐 400% 해갖고 뭐 이렇게 주는 거 오버를 했는데, 뭐 보통 보면 배당 성향도 뭐 거의 30% 안팎인 것 같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되게 괜찮아요. 배당 성향 자체가 어쨌든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괜찮고, 뭐 주당에서 수익률 3%면 뭐 은행이자보다도 높잖아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얘가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적금 든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거고, 60선 지키면서 가면 조금만 내려와주면 거기서 큰 손해가 날 것도 없이 이제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뭐 적금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이 종목으로 이제 LIG 넥스원 좀 같이 말씀드렸고요.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 매매 잘 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